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6월 18일 지방공무원 9급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하고요. 디테일한 해설 강의는 추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행정입법 문제 늘 한 문제씩 나오죠. 자, 답 2번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불형, 기준, 이런 거 지금 핵심 단어죠.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 법규성이 있다고 보나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령 형식의 기준이냐, 불형 형식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에 관해서는 법규 명령으로 보는데,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에 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보죠. 그래서 대통령령 형식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으나 불형 형식의 기준은 법규성이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어서 지금 틀린 말이죠. 그래서 뒷문장 다 틀렸네요.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까지 다 틀렸고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 조례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조금 안 좋은 조례는 위임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 포괄적인 걸로 족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고시가 보충하고 있네요. 그러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합하네요. 자, 이런 고시를 뭐라고요?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4번의 경우에 시행령이 자, 규정을 하는데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대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뭐 끝났죠. 이 시행령은 무효다. 자, 취소 사유 아니고요. 시행령이 이상하면 무효다. 자, 오늘 답 2번이죠. 자, 2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자, 보시면 이번의 경우에 지금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는데 기간, 자, 기한이죠. 기한은 부담이 아니죠.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하지만 기한은 독립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답 4번이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보시면요.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로 본다. 독립설이죠. 이거 나올 게 나왔고요. 2번의 경우에 자, 사후 변경은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부관의 사후 변경, 법이 있거나 유보돼 있거나 동의를 받았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머지의 경우에도 가능하니까 오답이고요. 자, 3번의 경우에 여러분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체결할 수 없죠. 많이 등장한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네요. 오늘 답 4번. 자,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라는 게 3번 문제네요.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자, 기획의 경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게 행정행위 중에 특허, 재량행위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과서에 특허는 기속행위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자, 재량행위. 그럼 일단 기읍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 이거 강학상 특허로 보죠. 마찬가지 재량행위. 자, 그리고 리을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특허로 보죠. 재량행위. 자, 일단 기읍, 니은, 리을 3번이 답인데요. 디귿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신청에 대해서 복직 명령. 자, 내가 지금 휴직 중인데 내가 휴직 사유가 소멸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복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판례가 기속행위로 보고 있어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기읍, 니은, 리을의 경우에 재량행위고요. 디귿은 기속행위. 답은 3번이네요. 자,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에 옳지 않은 거를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우선 답만 먼저 보시면 3번이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쵸?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뒤에 이런 절차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더 좋은 절차,
뭐 이에 준하는 더 나은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청이라는 다른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고, 비슷한 게 한 개가 있었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군인사법상 보직 해임 처분, 이런 것도 비슷하게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로 우리가 배웠죠. 오늘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공법상 계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임용 제청을 했다면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적격 사유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유 제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부적격 사유가 없다. 그 중에 한 명을 그냥 임용 제청했다. 그러면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적격 사유 후보가 아예 없는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4번의 경우에 과세 표준 등 기재가 누락돼 있대요. 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도 안 돼요. 하자 치유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답은 3번이네요. 자,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자, 기역 비례 원칙은 당연히 파생된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뭐 특별히 틀린 지문이 아닌 것 같고, 일단 맞는 지문.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니은이냐 리을이냐인데, 자, 니은 보시면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대적 평등이죠. 여기까진 맞는데 위법한 처분이 수차 반복해서 행해졌다. 자, 여러분,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니은은 틀린 지문. 불법에서 평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답은 이렇게 되고, 자, 리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이렇게 승인하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대요. 이거 뭐에 딱 걸렸어요? 그렇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딱 걸렸죠. 위법하겠네요. 이거 맞는 지문. 자, 여러분,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임용이 됐어요. 이거 무효죠. 무효의 경우에 신의칙이든지 신뢰보원칙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무효 사유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 오늘 답은 2번이네요.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여러분, 답 바로 보시면 4번이죠. 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뭐로 배웠어요? 특허로 배웠죠. 강학상 특허, 권리 설정 행위. 그런데 여러분, 뒷문장은 뭐예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 이 특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죠. 이것은 특허가 아니라 허가다라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면 맞는 지문일 텐데, 오늘 답은 4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 유명한 판례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나머지의 경우 2번.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데 이거 처분이다. 우리 배웠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일반 처분. 이런 것도 처분성이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이죠. 자, 3번의 경우에 변상금 징수 요건은 명백히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기속행위다. 이거 꼭 체크하시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오늘 답은 4번. 자, 정보공개법 관련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 연습 많이 했지만 답은 2번인데 여기 지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회의록. 자, 회의록은 우리 공부할 때 웬만하면 비공개 사유라고 일단 공부를 했었죠. 근데 회의록 중에서도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래요. 여러분,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더더욱더 비공개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
틀린 지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회의록은 웬만하면 비공개인데 심지어 인적사항 부분이요. 그 안에 있는 거. 이건 비공개 사유겠죠? 자, 답 2번이고요. 기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 자, 3번의 경우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거부하는 경우에 자, 개괄적 사유만 들어서 공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 해당해서 공개를 거부하는지도 말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네요. 오늘 답은 2번이네요. 자,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고요. 자,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곧바로 위법한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죠. 자, 판례의 경우에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 않아요. 고지 의무는 신청인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권고사항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뭐 여부가 위법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네, 유명한 판례였고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위법이 과연 곧바로 국가배상에서 위법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하죠, 판례가. 네. 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성 개념과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개념은 다르다라는 판례 입장이고요. 자, 3번은 뭐예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됐대요. 자, 기속력인데 절차 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절차의 위법에 한해서 그 판결에 효력이 미치니까요. 행정청은 부족했던 그 절차를 갖춰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거, 그것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이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의 경우에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한 없는 처분청에게 속하고요.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행정청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유명한 판결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가 한 것은 네가 없애라 라는 판결이죠. 자, 오늘 답은 1번. 자,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답 바로 보세요. 답 4번이죠. 자,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이에요.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양도인에게 귀속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신고 수리 이전은 양도인에게 이후라면 양수인이겠죠. 아무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양도 양수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죠. 수리가 되기 전이니까 책임은 양도인이 지겠죠. 이 이후라면 양수인이 지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1번 보시면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영업자, 이 양도인에게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자, 양도인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양도인에게 뭐 사전 통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 이유 제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판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3번 판례 보시면요. 영업 양도행위가 무효래요. 그런데 행정청이 수리했대요. 그러면 과연 이 경우에 양도행위 자체를 다퉈야 하나 아니면 수리를 다퉈야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인가와는 다르게 이 수리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라는 입장이죠. 항상 인가랑 비교하셔야겠죠. 오늘 답은 4번이네요. 자, 여러분 과징금 문제예요. 자, 10번. 이분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받았대요. 이거 뭐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뭐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하죠. 자, 옳지 않은 거. 여기 보시면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과징금은 고의 과실을 요하나요? 요하지 않나요? 요하지 않죠.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은 뭐예요? 과태료, 범칙금 같은 것이고 과징금은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오늘 틀린 지문이고요. 없다고 했으니까. 자, 관련해서 여러분 이 1번 보시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의 경우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최근에 등장한 판례이면서 과거에도 있었던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잘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3번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당연히 처분성이 있죠. 따라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고요. 4번의 경우에 과징금의 경우에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하다라면 일부 취소해야 되나 전부 취소해야 되나? 원칙은 어때요? 전부 취소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그런 문장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원칙으로 가서 과징금, 세금 이런 것들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자, 국가배상에 대해서 옳은 것이네요. 자, 답은 1번이고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 위한 것이라면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되죠. 예. 뭐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이것만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더불어서 사익도 보호를 해야죠. 직무상 의무가 그럴 경우에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인정되지가 않죠. 이것은 국가배상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공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 공권의 성립 여건에도 공익만 위한 것이라면 안 되고 이렇게 사익 보호까지 요건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죠. 자, 관련해서 여러분 2번 보시면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 같은 건데 무조건 직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건 따져봐야 되고요. 틀렸고요. 그리고 경과실로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대요. 자, 그러면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피해자는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판례상으로. 경과실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상을 했다면 그렇죠. 공무원이 오히려 국가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자와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피해자는 손해를 누구에게든지 배상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구상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다. 틀렸고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유명한 판례가 있죠. 오늘 답은 1번. 자,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저랑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마지막에 저희 함께 읽어본 조문 내용이기도 하네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됐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조문이죠. 질서위반행 규제법 잘 읽어보셨다면 푸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나머지 1번 보시면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과 관련해서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이 되나요? 아니죠. 틀린 지문이고요. 종속되지 않죠. 그리고 통고 처분은 처분성이 있나요? 행정처분이므로 소외 대상이 된다. 아, 그쵸. 통고 처분은 처분성이 없죠. 그러면 통고 처분은 어떻게 다퉈요? 형사소송에서 다투죠. 불복을 하면 처분성 없고요. 틀렸고. 그리고 4번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소방직이라든지 그런 다른 직렬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거기에도 나온 기출지문이거든요. 자, 우선 오늘 12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먼저 답을 체크해 볼게요. 기억이 일단 옳은 것 같아요. 자,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대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수적으로는 끌어낼 수가 있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퇴거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대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수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니은도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청의 채권자인 이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여기 국가를 대위해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 관리청이 대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자기 관리청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관리청의 채권자인 내가 국가 요 관리청을 대신해서 철거를 구하는 거죠. 대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행정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민사소송으로. 이게 시험에 나올 법했는데 드디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도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나왔네요. 기역, 니은. 자, 나머지 여러분 틀린 거 한번 보시면, 자, 공유 일반 재산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 관계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이 되어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안 되죠. 자, 행정청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면 민사로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위에 니은은 민사소송으로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형 청구권을 가진 자, 일반 국민이 지금 행정청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은 민사소송으로 하는데 행정청은 자기가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으면 따로 민사는 안 돼요.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라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을의 경우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중지 의무는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안 되죠. 왜? 이건 뭐예요?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되죠. 대집행 대상은 뭐예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죠. 부작위 의무는 안 되죠. 답은 1번. 자,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답 2번이고요. 자, 여러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인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도식으로 알고 있죠. 단지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2번은 인용할 수 없다. 지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14번 문제 1번만 한 번 더 보고 15번을 넘어갈게요. 자, 이건 어때요?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소에서 법원은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란 판단과 함께 세금 반환하라는 판결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때요? 무효에는 뭐가 적용이 안 돼요? 공정력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민사법원도 이렇게 반환 판결을 곧바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1번, 2번 같은 경우에 민사 그리고 공정력 이런 문제 나온 것 같고요. 3번, 4번의 경우에는 형사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고 설명드릴 게 많아서 오늘 핵심만 하는 거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답 4번. 여기에선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로 공부를 했었어요. 뭐냐면 자원회수 시설 위탁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거 사법상 계약의 예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원회수 시설 위탁 운영 협약. 이게 공법상 계약의 예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사법상 계약의 예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협약이 단순하게 공법상 계약의 취지라기보다는 사법상 계약의 형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자, 어때요? 사법상 계약이니까 일단 사법상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2번 이거 주차장,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특허죠. 이거는 처분이에요. 처분.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죠. 전반적으로 오늘 계약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게 뭐 특허냐,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평소에 키워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답 1번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 법원은 피고행정청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뭘 묻는 거죠, 여러분? 사정 판결을 법원이 과연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건데요. 자, 이거 저희 같이 공부할 때 신청만 있는 게 있고 신청과 직권이 같이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죠. 이 사정 판결은 직권 가능해요. 직권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1번은 지금 조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사동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아니죠. 기사동이 있는 사유라면 다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기사동이 없는 사유라면 전혀 별개의 사유로 보기 때문에 다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6번 문제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지금 2번, 3번도 그러하고요. 기사동도 그러하고 뭐 이렇게 사정 판결 내용도 그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다음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해서 갑은 B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했대요. 자, 어쨌든 갑이 지금 B 행정심판위원회 청구한 사건.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2번이네요.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갑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취소 재결 나올 수 있고 변경 재결 나올 수 있고 변경 명령 재결 나올 수 있죠. 우리 취변변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죠. 나올 수 있는 재결이죠. 네, 답 2번이고요. 자, 여러분 틀린 거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4번 보세요. B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갑은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재결을 대상으로요. 재심판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번 행정심판이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재심판 청구는 금지되죠. 재심판 청구는 안 돼요. 행정심판법 51조죠. 자, 이건 묘하게 지금 엮어서 문제로 낸 거예요. 이런 거 잘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3번의 경우에는 뭐예요? 무효 확인 심판인데 이 뒷문장 한번 보세요. 심판 청구가 유효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국리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기각할 수 있다. 무효 확인 심판에 사정 재결이 과연 가능한 건데, 자, 여러분 사정 재결은 언제 가능해요? 그렇죠.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에 가능할 거고요. 무효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 불가하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답 2번. 자, 여러분 사례 문제예요. 옳은 거. 자, 먼저 보시면 A 시장으로부터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갑이 있는데요. 소송 제기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B 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 거부 처분 받은 을이 계신데요. 역시 소송 제기하고 싶으시대요. 자, 관련 내용인데 여러분 먼저 4번 질문 보시면 오늘 답이 4번이에요. 을이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B 시장이 기속력의 위반, 오늘 핵심, 위반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간접강제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아예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재처분이 없거나 그리고 재처분을 하기는 했지만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요 두 가지의 경우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죠.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는 왜요? 효과가 무효로 보죠. 무효는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처분을 하긴 했지만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재처분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간접강제는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경우이거나 재처분을 하긴 했지만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죠. 그러면 을은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여러분 1번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갑의 본안 청구 적법 여부는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 된다. 판례 입장이죠. 틀렸고. 자, 이번의 경우에 갑이 22년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고 행정심판 문제가 되려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겠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22년 3월 29일 1월에 영업정지 처분 후 변경 재결이 있었고요. 이게 중요하네요. 재결서 정본을 이때 송달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취소소송 기산점은 언제예요? 그렇죠.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죠. 송달일부터 90일. 그러니까 뭐 1월 5일 이게 아예 아니죠. 이것은 송달일 정확하게는 다음 날부터 90일이겠죠. 초일은 불산이바니까. 자, 그리고 3번의 경우에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는데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아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할 수 있다. 과연 직권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안 돼요. 이거는 신청만 가능해요. 직접 처분은 신청만 가능해요. 직접 처분의 경우에는. 자, 오늘 4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문제는 다 보셨다는 전제 하에 풀어볼게요. 자, 기획 조합 설립 인가와 디귿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둘 다 지금 말은 인가인데 법적 성격이 동일할까요? 자, 기획의 경우에는 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로 보죠. 특허. 그리고 디귿은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인가로 보죠. 동일하지 않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갑이 니은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의결 이것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하고요. 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관련해서 갑이 리을에 대해서 소송을 디귿이 아니라 리을이네요. 관리처분 계획 이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인가 고시 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고 인가 고시 후라면 항고 소송으로 다툰다라고 했었죠. 지금 인가 받았잖아요. 인가 받았죠. 그러니까 인가 받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고 소송이 맞고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어요? 소송을 다투려면 B구청장 피고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처분 계획이니까요. 이걸 만든 사람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피고가 돼야겠죠. 오늘 답은 3번. 자,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 이 4번과 관련해서 보시면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해서 법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장이 장황할 뿐이지 솔직히 이건 무슨 문제예요? 우리 행정심판법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오고지, 불고지 규정 이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오고지가 됐을 경우에, 불고지가 됐을 경우에 뭐 구제를 조금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과연 그런 제도들이 행정소송에도 적용이 되는가? 좀 길게 잘못 알렸는데 그 기간 내에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가? 어때요? 판례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 그 문장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해서 이렇게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규정이 행정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장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답 4번이고요. 자, 그 외에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 관련해서 좀 보시면 3번 한번 보세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켜야 하고 이거 맞고 신청인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부족하다. 틀렸고요. 1번 볼까요? 기판력. 행정심판 재결에도 판결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건 애초에 틀렸죠. 예. 기판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죠. 그래요. 자, 그리고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나요? 아니죠.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기한 거는 취소 소송이니까 이건 제소기간 다 지켜야 하고 행정심판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배웠죠. 자, 오늘 답은 4번이네요.